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한번 또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반으로 갈수록 영상을 제가 귀찮아서 제대로 안 찍은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이 순서가 조금, 제가 작업한 순서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 안에서 그냥 말로 떼어오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하여간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건 깊이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보는 게 이제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깊이를 조정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정밀성 있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적용을 하니까 백책이라든가 그런 저러한 이유로, 백책 때문에도 있고 하여간 이런 저러한 이유로 완벽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편하게 본다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도 최대한 잘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고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왜 보냐? 이거를 어느 정도 봐줘야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고, 또 그 다음 다시 또 조정을 볼 때 이거를 조정을 여러 번 본다 그랬죠. 2번에서 3번, 많게는 4번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조정을 볼 때 그 정밀성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조정을 초벌, 재벌, 마무리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백건 깊이를 볼 때 저는 이제 얀에서 산 딥블럭을 씁니다. 저 딥블럭, 깊이 보는 블럭이죠. 그거는 이제 얀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알기로 대충 한 10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 밑에다가 이제 천을 이렇게 잘 붙여서 샤머드 재질의 양면 테이프 붙어있는 천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걸 붙여가지고 조금 더 깊게 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1mm 정도. 이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가는 피아노들은 어쨌든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피아노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온습도의 변화폭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건반의 깊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보통 제 경험상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애프터 터치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제 터치가 붙는다든지 투터치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애프터 터치도 약간은 더 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고 깊이도 약간 더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애프터치가 조금 많으면 많아지게 되면, 온습도 상황으로 있어서 많아지게 되면 약간 덜커덩거리는 느낌이 있거나 그런 느낌이 조금 터치감이 조금은 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터치는 되니까 터치에 문제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보는 거를 즐겨 하고요. 이제 애프터 터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애프터 터치는 해머가 현을 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는 그 터치의 양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양이 아예 없다면 이 잭이 이 너클 뒤로 빠지는 공간이 없다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잭이 밑에서 이렇게 너클을 받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잭이 완전히 뒤로 빠진 게 아니라 너클 뒤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클이 이 레피티션 위로 안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잭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 힘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이제 투터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책에도 훨씬 더 잘 안 잡히고, 그런 상황은 업라이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랜드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구조는 조금 틀린데 결은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프터 터치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많이 가져간다. 업라이트가 됐든 그랜드가 됐든 그거는 이제 온습도 변화차가 좀 있는 환경에 판매를 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무슨 피아노 컨디셔닝 룸이 있는 그런 완벽한 환경, 정말 최상의 환경에서만 피아노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에 팔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백건을 본 다음에 흑건 깊이를 봅니다. 근데 이 흑건 깊이가 문제가 영상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이 흑건 깊이 같은 경우는 높이보다 먼저 보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이것도 그건데 애프터 터치량 이제 터치량을 보고 이제 높이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깊이를 나중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높이를 보고 뭐 깊이를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깊이를 일률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왜냐면 이제 백건에서 얼마만큼 높게 깊이가 형성되느냐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백건보다 흑건이 더 많이 내려간다거나 백건이랑 흑건이 너무 붙어버리면 이제 터치가 안 좋겠죠. 이제 그래갖고 백건에서 2mm 정도 조금 넘게 2mm 약간 넘게, 그래서 이제 그 백건 위에 쉽게 말해서 그 아크릴이 있죠. 건반 붙이는 건반 아크릴, 그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흑건 높이를 이렇게 봐가면서 봅니다. 근데 그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건반이 이렇게 완벽하게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조금씩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건반마다 다 틀리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균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써서 보고요. 그렇게 해서 깊이를 먼저 봅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론트 핀을 활용을 해서 건반 간격을 봐줍니다. 뭐 이거는 뭐 일단 보는 거예요. 그죠? 뭐 어렵지도 않고, 저 공구는 야내에서 샀고요. 그리고 뭐 건반 간격 보는 건 뭐 얘기할 게 별로 없겠죠. 그죠? 서로 간격이 최대한 뭐 균일성 있게끔, 또 너무 많이 휘면 이 프론트 핀이 이렇게 휘어버리려서 뭐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가감해서 간격 배분을 어쨌든 잘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간격 보실 때 뭐 이제 건반이 꼬여 있거나 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뭐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계속 작업하면서 또 보고 하니까 그 건반이 꼬여 있으면 이제 뭐 1차 조정 끝나고 그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뭐 펴준다든지 그런 작업도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거 할 때 그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니까 뭐 그냥 뭐 편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먼저 보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백책을 먼저 봅니다. 근데 이제 백책 같은 경우에 뭐 해머 위치와 뭐 간격과 뭐 해머 테일의 각도와 뭐 그런 걸 맞춰서 보는 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 건반이 들어가는 키판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쪽 부분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작업하는 다이도 평평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딩 높이에 따라서 이 백책이 잡히는 량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레피티션의 운동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반의 깊이가 틀려지죠. 쉽게 말해서 이제 베딩의 높이가 틀려지니까 이제 그거를 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베딩이 들어가는 높이에 뭐 이제 뭐가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해 갖고 뭐를 이렇게 탁 안착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치가 있으면 베딩마다 이제 그런 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베딩 보듯이 이렇게 높낮이를 딱 맞춰주고 뭐 애프터 터치량이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완벽하게 1:1 대응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공구를 언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만들어 보고 싶지만 저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베딩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이제 고무 엣지나 뭐 여러 가지 뭐 종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를 활용을 해서 적당한 애프터 터치량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고래 놓으셔야 작업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체크하실 때는 이제 액션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확인해가면서 체크를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초벌입니다. 초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이제 그 고무 엣지나 그런 거를 베딩이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이제 맞춰 놔서 이제 애프터 터치량이나 이런 거를 백건을 이제 백건 높이하고 깊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프터 터치랑 대략적으로 기억해놨다가 뭐 디플록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야 백건을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이랑 붙여놓고 얘기한 걸 들어봤는데 이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기판이 아니라 건반이 들어가는 액션 부분에 이제 건반 부분이죠. 건반이 들어가는 나무 있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이 뭐 메이커마다 조금 그 유연함의 정도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 조금씩 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딩 세팅에 따라서 이제 그게 조금씩 더 휘게 되고, 어떤 메이커는 더 많이 휘고 뭐 더 적게 휘고 뭐 이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휩니다. 그래 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베딩 쪽에 뭘 보여주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로 이제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해야 이제 뭐 백책이나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균일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머가 잡히는 이 높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론에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 틀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최대한 뭐 가깝게 현에 가깝게 보는 게 좋다, 뭐 어쩌다 뭐, 그리고 뭐 그런 저런 얘기도 있지만 그냥 알아서 이론서 참고 삼아서 알아서 보시면 되고,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백책이 현에 이제 그러니까 백책이 해머 테일을 건드리지 않게끔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백책을 너무 해머 테일 쪽으로 가까이 붙이다 보면 이 조금 세게 치면 해머가 이렇게 그 나무가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보면 샹크가 이렇게 약간 휩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보시면, 저도 그런 걸 이제 제가 직접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뭐 자료나 뭐 이제 그런 거, 뭐 피아노 수리 자료나 뭐 이제 그런 거 뭐 유튜브에서 나오나 하여간 뭐 이런저런 경위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머가 위쪽이 무겁다 보니까 세게 치면 이제 해머가 뭐 중력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뭐 관성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간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샹크가 살짝 휘면서 이 해머가 뭐 늦게 떠오르게 돼 있고 건반은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테일이 이 백책에 이렇게 건드려져서 제대로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머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누른 상태에서 건반을 작동을 시켜서 그게 이제 발생하나 안 하나를 체크를 합니다. 그거 체크를 하는데 영상에 담겨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 그거를 꼭 잘 체크를 해서 내가 세게 쳤을 때 터치가 안 터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 외에 뭐 특별할 게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드롭보다 백책이 높게 올라온다든지 뭐 그래서 해머 잡히는 게 드롭보다 더 가깝게 잡힌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은 제 경험상 별로 그렇게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백책이 해머 테일을 건드린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게 쳤을 때 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대부분 안 가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서 보시고, 뭐 테일이 잡히는 그러니까 해머가 백책에 잡히는 그 높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이론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경험해 보시고 뭐 조금 더 위를 당긴다든지 뭐 그런 거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으로는 이제 스프링을 봅니다. 이 스프링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건반 깊이를 이제 일정하게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베딩 있는 데다 뭐 고무 엣지라든가 뭐 종이라든가 이런 걸 받쳐서 어느 정도 그 터치량을 맞춰준 다음에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을 왜 백책 본 다음에 보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뭐 스프링을 먼저 보고 백책을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지만 이제 이 백책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해머 스톱 위치가 정확하게 정확하게라기보단 어느 정도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그 스프링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떠오르는 그 간격의 그 간에 떠오르는 양에 그 따른 그 해머가 올라오는 그 강도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스프링을 봐야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머 스톱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러면 이제 그 스프링이 어느 정도 힘으로 해머를 밀어 올리는지, 그 레피티션 레버가 해머를 어느 정도 힘으로 밀어 올리는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아예 보기가 힘들겠죠. 뭐 그리고 너무 아래에 있어도 이제 보기가 쉽지 않고요. 이제 스프링이 눌리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계속 보면서 정밀성을 조금씩 높여 가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저 공구 같은 경우는 얀에서 샀는지 렌에서 샀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뭐 얀에서 사든 렌에서 사든 사시면 되겠고요. 요거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뭐 크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스프링을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그 원위치 시킬 때 이제 제대로 그 홈이 파져 있는 곳으로 원위치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옆으로 이렇게 걸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 하면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는 이제 스프링을 눌러준다거나 올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해 주는 게 아니라, 스프링의 이제 다른 부분, 그 작업해야 되는 부분을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배 부분을 이렇게 쿡쿡 찍어주거나 막 땡겨 올려서 스프링의 형상을 망가뜨리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 안 되냐면, 스프링 값이 엄청 많이 그 온습도의 환경에 의해서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스프링이 나중에 이제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별로 이렇게 추천을 안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 아마 뭐 이론서나 이렇게 보시면 잘 나오겠지만, 그 작업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뭐 고리도 있고, 그래서 작업하기 나름대로 이제 조금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고 작업을 하셔야지, 다른 부분을 이제 막 이렇게 눌러준다거나 펴준다거나 그렇게 작업하시면 참 어렵죠. 어렵고요. 뭐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이제 저는 항상 작업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놨지만 이걸 쓰는 사람이 쓸 때 그 잘 써야 되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작업할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얘기를 뭐 사담이지만 잠깐 조금 해보자면, 어떤 분이 브라이덜 테이프에 그렇게 강력 본드를 붙여 놓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그 강력 본드 붙이면 브라이덜 테이프에 이제 그 브라이드 테이프 들어간 와이어 자리에 이제 강력 본드를 붙이면 잡음도 안 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좋아지죠. 근데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될 겁니까? 차라리 그 뭐 구리스라든지 뭐 아니면 그 천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약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가는 게 제 생각에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작업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작업하겠으며, 그로 인해서 이제 그거 그렇게 작업해주고 간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사람은 참 난감한 경우도 있고, 또 소비자도 뭐 지금 당장은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브라이드 테이프를 뺄 수가 없으니까 브라이드 테이프를 다 잘라내야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참 비용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를 어쨌든 교육 사람은 생각을 해면서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사담을 해봤고요. 이제 스프링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프링도 이 위치에 따라서 굵기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틀리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막 함부로 이렇게 건드려 놓다가 뭐 스프링이라도 하나 끊어지면 이제 그거 굵기와 장력에 맞는 스프링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진짜 길이도 다 조금씩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잘 아껴 써야죠. 그래야 서로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내가 수리를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수리를 하더라도 수리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고요. 이건 사담이고, 하여간 뭐 그렇게 작업하면 됩니다.
그죠? 뭐 어려울 게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고요 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그 떠오르는 속도나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참 설명하기도 애매해요. 그 뭐 참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바람직하지 않은 뭐 얘기도 있고 무슨 뭐 뭐 그런 얘기로 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 아주 뭐 저질적인 얘기로 막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뭐 그거는 경험으로 이렇게 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완전히 천천히 뛰어오르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 손에서 느껴지는 감도도 약간 있고 건반에서 느껴지는 감도도 약간 있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뭐 확실히 감도가 이제 만약에 그렇게 돼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겁나게 추운데 뭐 건조한 그런 환경에 갔다 그러면 이제 그 아무래도 튀어오르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손에 이렇게 느껴지는 감각이 이렇게 조금 더 지저분해지고 뭐 이제 그런 게 발생할 수는 있는데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름처럼 습하고 덥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프링이 이제 그 금속이니까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력도 약해질 테고 또 습하면 이 그 부싱에 아무래도 뭐 부싱이나 여러 부분에 이제 습기가 차니까 작동하는데 발생하는 저항력이 좀 더 세지고 그러면 이제 그 해머가 이렇게 그 레피티션이 해머를 밀어주는 그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못 밀어준다면 이제 뭐 연타가 안 된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보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 상황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죠. 이런 게 진짜 경험이죠. 경험해 보시고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한두 번 해보고 AS 한두 번 쫓아다녀 보고 그러면 제 느낌에 맞는 이제 그런 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작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잡담을 좀 해보자면 요새 영상을 좀 못 올렸죠. 영상을 제가 매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작업을 작업 시간도 꽤 걸려요.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는데 은근히 머리도 좀 써야 되고 하여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이 영상을 찍는데 영상을 만드는데 그래서 뭐 어쩔 때 시간이 좀 여유가 나름대로 있을 때는 좀 영상을 이렇게 모아놔서 킵해뒀다가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갑자기 시간이 없을 때는 못 올리는 거죠. 그런데 요새 왜 없었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새 그럼 제가 뭘 했느냐 그 예전에 뭐 영상에도 올렸었지만 그 레피티션 뒤쪽에 보면 이제 스프링이 달려있는 모델들이 있죠. 이제 그 모델이 이제 수리를 해야 돼서 이제 그 스프링을 끊어내고 이제 납을 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영상을 찍을 새가 없었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한번 요번에는 건반의 상승 무게와 하강 무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잡담으로. 자, 건반의 상승 무게 하강 무게 뭐 요거 개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영상으로도 올렸던 것 같아요.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뭐 하여간 뭐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강 무게가 무겁다면 건반이 너무 무거워서 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상승 무게가 안 나오면 이 연타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 터치감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건반이 더 가벼운데도 상승 무게가 잘 안 나오면 뭐 건반이 무겁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연타가 잘 안 되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랜드를 해머를 교환을 이제 처음 막 이렇게 했을 때 해머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러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해머 무게가 뭐 나무의 종류나 뭐 메이커나 뭐 상황에 따라서 무게가 틀리죠.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는 했었지만 해머의 목재나 이런 게 바뀜에 따라서 소리 느낌도 좀 틀려지고 뭐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해머는 이제 호두나무를 쓰는 게 좋은데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뭐 이제 메이플이나 뭐 마호가니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원래 기존에 달려있던 해머가 그 호두나무보다 조금 더 단단한 나무, 제가 그 나무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서어나무, 뭐 그런 나무가 있나봐요. 그 흰색이 무슨 나무인데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알아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나무 공장에 가서 뭐 이렇게 해보기도 어렵고 그거 외에도 할 일이 좀 있으니까 언제 기회가 닿으면 또 이제 나무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하게 될 일이 있겠죠. 하여간 뭐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호두나무로 갈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이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상승무게가 조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대략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체크는 했었는데 그게 아마 10g 미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상승무게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납품을 했죠. 근데 이 10g 미만이 뭐냐, 저희 매장에서 최고로 세팅을 했을 때 한 10g 정도 나왔던 거예요. 그게 상승무게가 흑건 기준으로. 뭐 100건 흑건 기준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좀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간 흑건 기준으로 가장 상승무게가 안 나오는 구간이 상승무게가 한 10g 정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피아노가 여름이었나 뭐 겨울이었나 하여간 헷갈리는데 이 레피티션 쪽도 그렇고 해머 쪽도 그렇고 이제 센터핀이 조금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반이 안 올라와요. 야,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엄청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렸느냐 이제 하면 뭐 센터핀이 그렇다고 작동이 안 될 정도로 무겁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래서 상승무게가 중요하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상승무게가 원활하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서부터 미니멈이 15g 오버로 잡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될 수 있으면 20g 넘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20g 정도는 나오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최소한 15g은 오버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때서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15g보다 오버로 안 나오니까 그 15g보다 어쨌든 낮게 나오니까 이게 한 10g 정도는 생각보다 이렇게 온습도에서 좌우가 쉽게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근데 뭐 조금씩 끼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제 건반 뒤쪽에다가 납을 위에다 이렇게 나사와가서 이렇게 다는 게 있죠. 구멍을 뚫어서 다는 거 말고 이제 그거를 일률적이게 그람을 증가하는 그람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달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참 여기서도 잡담을 하자면 그 건반 무게 늘려준다고 혹은 줄여준다고 그 위에 납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납 붙일 때 그 길이로 구멍을 한 번씩 내주고 이거를 나사를 박아야죠. 근데 그거 안 해주고 그냥 자동 드라이버로 그냥 뚫어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항상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건반이 나중에 다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저희도 그런 거 한번 만나면 진짜 개짜증 납니다. 그거 본드로 다 붙이고 그 안에 나무 이렇게 놓고 또 찝어야 되죠. 일일이 찝어서 다시 붙여주고 작업해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길이로 뭐 브레드 포인트 길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 뭐 3mm 짜리나 뭐
뭐 예를 들어서 3.5짜리 나사가 들어간다, 뭐 M4 3mm짜리 나사가 들어간다, 가장 높은 부분이, 이런 뭐 3.5로 길이를 뚫어주면 될 테고, 뭐 그 치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그냥 그렇게 뚫어주고 작업을 해야 그 다음 사람도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맨 땅에 박아버리면 나무가 다 쪼개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그 브레드 포인트 비트를 이렇게, 그때 제가 3.5짜리 나사산이었나 뭐 3mm짜리 나사산이었나 하고 말간 길이로 구멍을 내서 이렇게 다 박아줬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건반의 상승 무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알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유소 옆에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보면 이제 그 레너 코리아 대표님이 이렇게 건반 납다는 거 이렇게 작업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육하실 때, 납다는 교육하실 때 세미나에서 그때도 이제 건반 상승 무게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건반 납을 다는 걸 보다 이제 딴 걸 먼저 이렇게 봐야겠다는 생각에 그때도 이제 딴 거를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이제 전체 세미나죠, 전체 세미나. 그거는 이제 세미나도 뭐 그 조율사 협회 세미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체 강의가 있고 부분 강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강의, 제 얘기는 전체 강의는 뭐냐, 그 세미나에 온 사람이 모두 다 그것만 들어야 되는 강의고, 그 부분 강의는 이제 뭐 이 방에 들어가면 저 교육하고 저 방에 들어가면 저 교육하고 막 이제 그런 걸 분할해서 듣는 강의가 있죠. 그래서 한 시간에 이제 한 교육 과목만 가르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한 시간에 여러 과목이 있어서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레너 코리아 대표님이 이제 그 했었을 때는 전체 강의가 아니라 이제 그 시간에 여러 강의가 있어서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때 딴 걸 선택해서 들었죠. 근데 이제 그 한 번은 이제 그 건반 상승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체 강의였어요. 전체 강의.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독일에서 이렇게 오신 조율사분이었어요. 그 뭐 다큐멘터리도 찍었다고 했는데, 그 피아노 매니아인가?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었는데, 거기 뭐 주인공이신 분이래요. 이름을 알았었는데 뭐 까먹었는데 하여간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콘서트장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피아노를 이렇게 만져보는데, 뭐 연주자분이 자기한테 이제 컨펌이라 그랬나, 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건반이 실제로 자기가 나무를 이렇게 측정해보기는 자기가 갖다준 피아노가 건반이 더 가벼운데, 그 연주자분이 네가 갖다준 피아노가 더 무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엄청 때렸겠죠. 이제 그랬는데, 그 다른 피아노는 건반이 더 무거운 대신에 상승 무게가 오히려 더 잘 나왔고, 본인이 이제 작업한 피아노는 건반은 이제 가벼운데 상승 무게가 덜 나온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이제 상승 무게가 잘 안 나와서 이제 문제를 한번 겪어봤었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상승 무게가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니까 상승 무게에 대한 이런 어떤 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게 역시 조율사 협회 세미나는 역시 매년 참가할 참가하면 좋다. 그리고 뭐 조율사 협회 회비 내는 거 세미나 한 번만 가도 다 뽑고도 남는구나. 그리고 그때 생각하기로는 요 강의 한 번으로 물론 그분을 초청하는데 제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겠지만, 요거 참여한 거 한 번으로 최소한 10년치 조율사 협회 회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구나, 이런 생각. 제 10년치로 그분을 모실 수 없죠.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얻어 듣긴 했지만 비행기 싹 들어갔을 때고, 머무는 숙소도 들어갔을 때고, 또 그분한테 페이도 지급해야 되고, 그죠?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교육을 여러분 출사협회 가입하시면, 지금 이제 코로나라 못하는데 코로나 아닐 때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하셔야 돼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하여간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상승 무게가 참 중요하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레피티션 뒤에 있는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그 스프링이 왜 들어갔는지는 참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 스프링이 들어가면 단점이 뭐겠습니까? 그 전에도 이제 상승 무게에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의 또 단점이 뭐냐? 온도에 따라서 상승 무게의 손해를 더 보고 덜 보고, 그로 인해서 막 건반 높이도 변하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프링이 달려 있으면 그 스프링을 떼줘야 되는데, 그 스프링을 떼주면 건반이 엄청나게 무거워지죠. 진짜 말도 못하게 무거워집니다. 그 스프링이 상당히 많은 무게를 잡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스프링이 달려있는 모델들의 특징이 또 뭐냐, 그 스프링이 달려있는 피아노들의 특징이 뭐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신품가가 좀 저렴했던 모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요번에 그 스프링을 떼어내고 납을 작업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일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납 작업하는 데만 50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납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납 작업하기 전에도 이제 조정을 잘 봐놔야 그 무게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봐놔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납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 납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납의 무게 변화로 인해서 조정이 또 바뀌니까 다시 또 조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정 작업 한 이틀치가 거기에 더 붙는 거죠. 그러면 최소, 아주 보수적으로 따졌을 때 최소 한 60시간의 작업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도 뭐 이래저래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치면, 최소한 12일, 그 납 하나 때문에 12일에서 최대 보름 정도 시간이 뺏깁니다. 그러면 비용이 이게 많이 늘어나야겠죠. 근데 이걸 작업을 안 해주면, 그러면 이제 온습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승 무게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갖다 줬을 때는 상승 무게가 15g 오버로 나왔었는데, 제가 경험에 의한 겁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5g이 간당간당하게 안 나오는, 막 그냥 5g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작동은 되는데 건반이 느리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눈앞에. 그러면 이제 사람이 고민을 때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을 지금은 이제 무조건 떼는데, 보십시오. 그 스프링을 떼면 이제 그 작업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뭐 납이라는 게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죠.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것도 그 납이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사야 돼요. 왜냐면 이제 무게가 너무 조금 나가는 걸 사용하다 보면 구멍을 많이 뚫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멍 뚫을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작업을 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작고 부피 대비 그 무게는 많이 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려면 납이 고퀄리티를 사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랑 퀄리티랑 이런 걸 대비해서 이제 제일 좋은 건 제 경험에 의하면 독일에서 사오면 되는데, 그 납이라는 게 또 무게가 많이 나가서 독일에서 사오면 엄청난 무게 때문에 뭐 납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배송비로 후드려 맞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뭐 아니면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이제 배로 유통해 올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 이제 납을 사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납 비용도 들어가고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또 이게 역으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런 걸 수리를 끊으면 제가 비용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해모 교환을 해도 스프링이 있는 건 더 받아야 되고, 스프링이 없는 건 덜 받아도 되겠죠. 근데 이제 스프링이 있는 것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초 새 것 때 구매가가 저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비싼 걸 산 사람들은 수리비를 조금 더 지불할 용의가 아무래도 더 크게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새것때 싼 걸 샀어요. 예를 들어서 중고가가 이게 새것때 쌌으니까 퀄리티 뭐 이런저런 문제로 중고가가 싸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다가 수리비를 비싼 것보다 얘는 뭐 이런저런 작업이 추가돼서 더 수리비를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거를 어쨌든 저희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수리비랑 이거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지는 피아노가 이 뒤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물론 그걸로 인해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때문에 그걸 달았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 느낌은 오는데 장점이 뭐다, 글쎄요, 그것도 제가 잘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그 왜 말을 못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고소를 먹을까봐 그 달려있는 메이커가 조금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연도가 한정이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메이커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신변상의 위험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그런 저런 문제로 작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지 말라 안 했던 거고요. 그러면 네 얘기의 요지가 뭐냐? 그러면 저는 뭐 요지가 없고요. 그냥 납작업 하느라 영상을 못 올렸다. 그리고 나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다.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를, 제 개인적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장비를 또 납작을 하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장비를 질렀습니다. 한 20에서 30만원어치 질러서 개선할 여지를 찾은 것 같아요. 아직 확실히 안 해봐서. 그리고 이제 납작업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 건반에 구멍을 뚫는데 이제 그 뒤에 제대로 작업을 못 해주면 이제 나무가 막 이렇게 부셔지면서 깎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없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대주는데, 그 나무에 구멍이 뚫리는 위치가 균일하지 않으면 이제 똑같이 부셔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장비 세팅을 찾아냈다. 그래서 돈을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질렀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 시간도 제 소망이지만 한 20시간 이내로 줄어들고, 퀄리티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 뭐 그런 제 나름대로 희망적인 자랑을 해보고요. 그러고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그 스프링이 달려있는 걸 사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상승 무게는 중요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율사협회에 가입하면 좋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뭐 항상 결론은 없죠. 그렇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뭐 잡담도 다 했고 할 만한 얘기도 다 한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